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가져온 이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런 식별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게 만들 건데 이번에는 한번 이 에듀이노 사이트에서 상품 리스트에 대한 이런 정보를 한번 갖고 오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바탕화면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크롤러 언더바 베이직이라는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이 get 언더바 리스트 부분에 return source라는 이 return 부분을 삭제를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을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밑에서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우선 두 개의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count라는 변수에 1이라는 정수를 담고 그리고 word underbar list라는 이런 변수에 우리가 빈 리스트를 하나 담아 볼게요. 자, 우선 count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위한 변수다. 워드 리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가공을 했을 때 그 값들을 담을, 즉 상품 리스트를 담을 리스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이용해야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 source라는 이 변수에 주소값들이 담긴 이런 태그들이 있었죠.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 source라는 변수는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하나씩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was라는 이런 변수에 담을 거고 in membership을 적어주고 뒤에 source라고 적어서 자, 이 source 변수에서 요소를 하나씩 이 was에 담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was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빈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word라는 이런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그 밑에 if문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이때는 href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in 연산자를 적고 뒤에 자, 우리가 하나씩 꺼내온 이 요소, 이 was라는 이 요소 뒤에 점 attrs 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attrs라는 속성에 href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다면 이 조건문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드레스의 약자인 attdr이라는 이런 변수에 값을 담아 줄 거예요. 자, 이 attdr 부분에 어떤 값을 담느냐? url. 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url. 에듀이노 주소를 담아주고 그리고 더하기 was.attrs 라고 적고 대괄호를 적어준 상태에서 이 안에 href라는 문자를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ref 부분이 이 attdr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 주소값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 주소값이 있잖아요. 이 주소값에 불필요한 값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불필요한 값이냐? if not 자, 들어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카페 24라는 이런 문자열이 없냐라고 물어볼게요. 어디에? ATDR 이 변수에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죠. 네, 그리고 not 카테 언더바 NO는 72라는 이런 문자열이 없느냐, ATDR 이곳에 없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값에 카페24라는 이런 문자열도 없고, 그리고 카테 언더바 넘 72라는 이런 문자열도 없을 경우에만 if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문자열을 거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에두이노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품 리스트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카테 언더바 넘버 72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페이지예요. 상품명과는 관계가 없는 페이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해 나가 볼게요. 자, 이제 완벽한 주소값이 생겼으니까 이 주소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코드 언더바 라는 변수의 값을 담아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HTML 코드를 갖고 올 때 이 request.get 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했었죠. request.get 이라고 적어주고, 이 get 함수의 전달인자 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URL을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ATDR 이라는 이 주소값을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과 동일한 헤더 값을 전달을 할 거예요. 자, 사이트를 우회하기 위해서 봇이 아닌 브라우저로 접속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헤더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해서 스트링 형태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밑에 워드라는 변수,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워드라는 이 빈 문자열이 들어있던 변수가 있죠. 이곳에 값을 더해 줄 거예요.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더할 수가 있죠. 이곳에는 ADDR, 즉 주소값과 역슬래시 n을 적어서 계획문자, 즉 줄넘김, 줄바꿈을 해주는 이런 문자를 같이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HTML 코드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걸 다시 파싱을 해야겠죠. 앞에서와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해요, 지금. 자, 이번에는 soft 언더바라는 변수에 파싱된 값을 담을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파싱할 때, HTML 코드를 파싱할 때는 beautiful soup이라는 이런 모듈을 사용했었죠. 이곳에 우리가 코드 언더바, 즉 HTML 코드를 전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parser를 전달하면 되는 거죠. html.parser를 전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TML 코드를 파싱을 했어요. 파싱된 값은 soft 언더바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soft 언더바라는 변수에 우리가 원하는 태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값은 우리가 키워드 언더바라는 이런 변수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soft 언더바 find 언더바 all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find 언더바 all은 모든 해당 태그를 가진 모든 데이터를 찾는 거였고, find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를 찾는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듀이노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이 상단에 있는 이 카테고리 부분에서 저는 이 센서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에서 F12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HTML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상품명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Ctrl F를 눌러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여기 아두이노 조도 센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조도 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 찾았더니 이렇게 P 태그를 감싸고 P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클래스의 속성은 name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P 태그와 클래스의 속성은 name인 경우에 이 밑에 부분, 이 안에 있는 부분을 갖고 와라 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태그는 P 태그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속성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속성이 name인 경우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면 이 부분, 이 P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의 코드를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키워즈 언더바라는 이 변수 안에 값을 담아 줄 건데, 어떤 값이냐? 이 뷰티풀 속이라는 이 모듈의 객체로 다시 변경을 하는, 즉 다시 파싱하는 이런 코드를 이곳에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값을, 반환된 값을 다시 담을 거예요. 자, 뷰티풀 숲이라고 적고 이 안에 str 함수를 적어줄게요. str 함수의 전달 인자로는 키워드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싱을 할 때 파서 같은 경우에는 HTML 파서를 이용을 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된 str 함수. 자, st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달한 전달 인자를 문자열로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55라는 정수를 전달을 하면 55라는 이런 문자열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스트링 형태로 바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키워드 언더바에는 파싱한 값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다시 값을 찾을 건데, 이번에 찾은 값은 소스 언더바라는 변수에 담을게요. 근데 이때 어떻게 찾느냐? 자, 키워드 언더바 점 find 언더바 all. 자, 다시 에듀이노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상품명이 있는 부분을 보면은 span이라는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지금 상품명 부분이 감싸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span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span이라고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그러면 파싱은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저장하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가공을 한번 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지금 이 소스 언더바 부분에는 find 언더바 all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스 언더바라는 이 변수의 형태는 리스트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값을 하나씩 다루기 위해서는 포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때 요소가 담기는 변수의 이름은 자, 벨이라는 밸류의 약자를 적어 줄게요. 그리고 in. 자, 리스트는 소스 언더바 콜론을 적어주고, 이 밑에서 우리가 한번 걸러줘야 돼요. 이 상품명 부분이 빈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다 있지만 앞에 상품명이라고 빈 공간이 빈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if not 상품명이라고 적고 뒤에 어디에 자 in vel 이 vel이라는 변수에 단순히 상품명이라는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만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추가를 하느냐? 이 워드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빈 문자열이었죠. 이 워드 부분의 값을 추가를 하겠다. 어떤 값이냐? str 하고 전달인자로는 count를 전달할 거예요. count 넘버링을 위한 변수였죠. 그래서 상품의 이름 앞에 넘버링이 먼저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자 vel.text 자 여기서 우리가 갖고 왔던 값을 스트링 형태로 더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더할 건데 역슬래시 n 계획 문자를 더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 줄에 상품명이 나오고 넘버링도 붙어 있고 다음 줄로 다시 줄넘김도 되고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카운트 변수에 1을 계속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도록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하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포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자 word underbar list라는 이 리스트에 값을 추가할 거예요. 어떤 값이냐? word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word 지금 주소값도 들어있고 상품 리스트도 들어있는 이 word 값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가공하는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return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가 실행될 때 값을 반환을 해줄게요. 어떤 값이면 word underbar list라는 이 값을 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럼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저장한 word underbar list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스트 형태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행을 할 때 작성한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F5키를 눌러서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밑에 터미널 부분을 보면은 자 이렇게 각 페이지의 주소가 나오고 그 밑에는 상품명 부분이 이렇게 넘버링과 함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모든 페이지에 상품명들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두 출력이 되면 이번 시간에는 모든 코드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안 되거나 아예 동작을 안 한다거나 또는 에러가 난다 이럴 때는 혹시나 작성한 코드 중에서 오탈자가 있거나 이런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